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소상공인 등에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 후 일주일 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충남 지역 소상공인 등 16만 7천여 명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충남도가 도비 657억 원을 들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의 무게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친 어깨를 더 이상 이변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피해를 신속히 치유하고 회복을 빠르게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박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종교시설, 운수업, 문화예술인 등이 대상인데 업종별로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나 사행성 업종, 불법 노점상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기한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각 시군 접수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적격 심사를 진행해 일주일 안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도는 또 충남신용보증재단, 금융권 등과 협약을 맺고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 보증도 실시합니다. 도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으로 국민은행과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1.5%의 저금리로 신규 보증 사업자는 3천만 원, 기존 보증 사업자는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앞에서 전해드린 충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천안시와 아산시도 자체 예산을 더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얼마를 더 받게 되는 건지 먼저 천안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충청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시비 70만 원을 더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천안 지역 소상공인 등은 14일 발표한 도 지원금의 30%를 더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업종은 도비 100만 원에 시비 30만 원을 더한 130만 원을, 영업 제한 업종은 도비 50만 원에 15만 원을 더한 65만 원, 30만 원이었던 일반 소상공인, 노점상, 대리기사 등 특별 고용 근로자는 39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종교시설은 예외적으로 도비 50만 원에 5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그대로지만 최대 50만 원에서 9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종교시설, 또 문화예술인, 운수종사자, 그리고 대리기사 등 특별 고용 근로자라든지 노점상을 포함하는 촘촘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진 지원금이기 때문에 소외된 분야가 최소화되어서 폭넓게 지원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서 천안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타 시군처럼 천안시에 추가 지원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이번 추가 지원금은 도의 재난지원금 결정에 앞서 자체적으로 논의해왔던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시의원이나 타 지자체 추가 지급 결정에 떠밀려 결정한 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런 우리 집행부의 그 입장을 알고서도 그런 발표를 했는지 몰라서 그런 발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편 이번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0년부터 쌓아둔 재난 목적의 예비비 중 일부로 충당하게 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과 마찬가지로 아산시도 충남도 재난지원금의 30%를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노점상이나 내수면 어업 종사자 등에게도 별도로 아산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과 행정 지침을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종에 대해
아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영업장 신고를 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미등록 노점상을 비롯해 영업권 지위승계나 폐업으로 지원에서 제외됐던 업소와 종교시설, 내수면 어업 종사자, 학교 급식 참여 농가 등 농업 관련 참여자 등입니다. 지원액은 40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실정에 맞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충남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6천여 명에게도 4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모두 7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으로 시 지원금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아산페이로 지급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영업 및 사업 행위를 해왔고 코로나19 상황으로 피해를 봤다면 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 재난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과 운수 종사자,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6개 분야 2만 2천여 명에게 도비지원금의 12-30%를 더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는 아산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가 지급이 제외됩니다. 이번 아산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런 사각지대 없이 모든 분들이 받아갖고 굉장히 이제 누락됐다 서운한 모든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오는 21일부터 아산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현장 접수처인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대강당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충청권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 세종 정상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실질적 수도 기능 강화를 약속한 만큼 행정수도 완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봅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말 대선을 정확히 100일 남겨둔 시점에서 세종시를 찾아 실질적인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처음 언급했습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임기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반 시설과 또 수도로서의 어떤 국격 차원에서도 문화, 예술, 교육 또 우리 학계와 정부 인사들이 서로 만나서 치열한 정책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장까지 이 세종시에 구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어 지난 1월엔 국민의힘 세종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지역 핵심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비롯해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건설,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립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세종 디지털 미디어센터 건립,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대학 세종 공동 캠퍼스 조기 개원 등 모두 7가지의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약속들만 잘 지켜진다면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우리 세종시를 여러 차례 방문해 주셔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선인께서 약속하신 세종시 관련 공약을 또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면서 5년 만에 다시 맡게 될 보수 정권에서 세종시 관련 정책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임기 내 청와대 세종시 완전 이전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법안이 5월 취임 전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각 읍면동마다 1개 이상이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지역은 물론 어느 지자체도 법을 지키는 곳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법을 고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성정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습실과 체험실을 갖추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각 읍면동마다 한 곳 이상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과 아산의 읍면동 수는 각각 31개와 17개. 그러나 두 도시 모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단 한 곳에 불과해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청소년진흥원 박영희 원장은 SK 브로드밴드 시사토크 견제구에 출연해 이 법을 지키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며 현실적인 수준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을 의무사항으로까지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지켜지는 지자체는 하나도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어 청소년들이 30-40분 이상 걸리는 시설을 이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담 시설이 아니더라도 공유 공간을 만들어 어디에 살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주민센터가 됐든 뭐 노인정이 됐든 공유 공간들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활동 서비스를 하든 뭔가 이런 대안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아예 그러한 노력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박 원장은 또 이번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지역 청소년들의 현실과 변화상,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 등을 제시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2년 전 침수 피해를 입은 아산 강변 테니스장 보수가 보류되면서 현재 코트 절반 가까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 지역에 있다 보니 또다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 결국 아산시는 대체 부지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장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산 강변 테니스장입니다. 일부 코트 바닥이 울퉁불퉁해졌고 심지어 갈라진 곳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내린 집중호우에 국교천이 범람하면서 테니스장이 망가진 겁니다. 2년 전 입은 침수 피해로 인해 10개 코트 중 절반가량에서는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수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테니스장이 상습 침수 지역인 하천변에 있다는 것. 수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하더라도 또다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큽니다. 이에 아산시는 다른 부지의 테니스장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해 보수를 보류하고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부지는 천안 아산 간 고속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도고 스포츠타운에 테니스장 10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스포츠타운의 경우 사업 초기이고 고속도로 하부 공간의 경우 협의가 필요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테니스장이 조성되기는 어려운 만큼 테니스 동호인들의 불편은 장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가 착공 4년여 만에 개통됐습니다. 경부선 철도로 단절됐던 동서 지역 간 이동 편의는 물론 통합적인 발전을 이끄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도 및 지하차도로 차량들이 시원스럽게 오갑니다. 지난주 개통된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착공한 지 4년 3개월 만에 개통입니다. 동서 연결도로는 조치원읍 중림리에 있는 옛 향군회관과 남리에 있는 옛 효성병원을 경부선철도 아래로 횡단하는 길이 270m,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입니다. 그동안 시내 중심부를 통과하는 지하차도가 한 곳뿐이어서 중림 5거리나 신안 4거리 등을 통해 1.5km 이상 돌아가야 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여기 사람도 편하지 왔다 갔다 하니까 1리에서 이렇게 들어서 1리 갈 수도 있고 저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울러 이번 동서 연결도로 개통은 시내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철도로 인해 단절됐던 조치원읍 동서 지역 간 화합과 균형 발전을 이끄는 상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조치원 서부권에 제2복합을 비롯해
시민운동장과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공공시설이 잇따라 조성되고 있는 만큼 동서 지역 간 인적 및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천 복험이 이제 완성되게 있습니다. 복험이 완성되면은 이제 조천 동쪽에 계신 분들이 복험에 편리하게 많이 좀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좋은 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번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개통으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77개 사업 가운데 지금까지 54개 사업이 마무리돼 완료율 7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가 될 금강 보행교 개통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종시는 문화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식 개통을 앞둔 금강 보행교 현장에 김우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시 신도시 남측과 북측을 잇는 금강 보행교입니다. 세종의 환상형 도시구조를 형상화해 원형으로 설계됐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을 기념해 총 길이 1446m로 건설됐습니다. 보행교 건설에 투입된 예산만 1116억 원에 이릅니다. 이곳 금강보행교가 3년 6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4일 저녁 6시부터 개방됩니다. 보행교는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부는 보행 전용, 하부는 자전거 전용입니다. 보행교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심야와 새벽 시간대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 하부 자전거 도로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당분간 전동 킥보드와 같은 PM은 다닐 수 없습니다. 개통 이후에도 안전을 확보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LH와 긴밀히 협력해서 8월 말까지 하자 점검과 보수 또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교 주변엔 야광 경관에 꽃이 될 레이저를 비롯해 미디어 파사트와 낙하 분수, AR 만원경 등의 시설이 설치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금강 보행교 개통이 세종 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강 보행교와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호수공원을 잇는 도시 경관축이 형성되어 관광문화자원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추후에 인근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립박물관 단지가 조성되면은 정치행정 수도 세종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보행교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신정호에서 포획 금지 종인 두꺼비가 집단으로 번식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단으로 산란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신정호가 두꺼비들의 새로운 집단 산란처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신정호 연꽃단지입니다. 몸집이 큰 암컷 두꺼비 등 위에 올라탄 수컷이 번식 활동에 분주합니다. 연꽃 줄기에는 두꺼비 알들이 기다랗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위와 가뭄이 심해 짝짓기에 나선 두꺼비의 모습도 10일 이상 늦게 포착됐습니다. 특히 이곳 신정호 연꽃단지에서는 지난해부터 산란하는 두꺼비들이 확인됐는데 올해도 산란철을 맞아 두꺼비들이 어김없이 신정호를 찾았습니다. 보면은 이제 연꽃이 있는데 두꺼비들은 특징이 알을 낳으면 수초덩어리에 이렇게 이제 감아요. 떠내려가지 않게. 근데 연꽃 줄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보시면 이제 저렇게 알을 거기다 감고 적절한 수위가 유지되고 그러니까 아마 얘네들이 이쪽으로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개발로 인해 전국적으로 두꺼비들의 산란처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신정호가 새로운 두꺼비들의 집단 산란처로 확인된 것은 신정호의 환경적인 가치도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신정호 주변 역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두꺼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호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두꺼비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생태 보호 지역으로 이렇게 육성되어지게 되고 더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정호가 두꺼비들의 집단 산란처로 확인된 만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